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문진미디어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민수 씨,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학자가 인류의 미래 시간표라는 것을 발표했대요. 민수 씨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같아요? 글쎄요. 죽음이나 질병 같은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2020년엔 암이 정복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넘을 거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우주 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일과 연습 5번. 형,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도 학교에 다니고 시험도 보고 할까?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아니야. 앞으로 20년쯤 뒤엔 지금하고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 SF 영화에 나오는 게 다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긴 그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집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땐 아이 이과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환웅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땅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 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 구름, 바람과 부하 3,000명을 데리고 가게 했다.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백두산에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과 연습 5번. 신화는 신의 이야기를 빌려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화들이 신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의 나라를 세웠다는 단군의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를 보면 삼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거예요. 마이클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과 연습 3번. 네, 관악경찰서 김준식 순경입니다.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주소하고 성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림구동 서울아파트 101동 1202호 이정숙이에요. 우리 애는 김은아고요.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없어졌나 봐요. 학교나 친구들 집에 다 연락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학교에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하가 어디 아프냐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따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나이, 키, 아침에 입고 나간 옷 이런 거 말이에요. 나이는 9살이고 키는 사과.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준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미치코 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사과. 연습 5번.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겠어. 왜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친구들 머리는 못 따라가고 승진은 빨리빨리 안 되고 10년째 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더 이상은 회사 다니기도 괴로워. 그렇다고 나오면 어떡해요? 벌어놓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갈수록 애들 교육비는 늘어나고. 이 집 팔아서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내 친구 용식이 알지? 걔는 회사 그만두고 집 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 덜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지요. 그래요. 더군다나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하니까 귀찮을. 오과. 연습 4번. 미치코 씨, 한국 요리에 대해 참 잘하시나 봐요.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요리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처럼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는 음식도 없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는 모두 아주 맛있다고 하던데요. 김치도 해보셨어요? 네,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배우면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요즘 육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칠과.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지연아,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니? 넌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벌써 다 말했구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데 말 좀 해봐.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잘생겼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한번 만나보기나 하려고 나갔어.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 글쎄, 인상은 괜찮았지만 한 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 난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지. 7과 연습 5번. 미영아, 준석이가 결혼한다면서? 그래? 난 전혀 못 들었는데 준서이가 결혼한다니. 설마 거짓말이겠지. 아니야.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음 달에 행복 예식장에서 한대. 어제 우연히 준석이 동생을 만났. 8과 한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요. 바바라 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죠?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우선 많은 아파트촌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죠? 팔과 연습 4번.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손에 있는 그 볼펜은 뭐예요? 오늘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젊은 여자 둘이 몇 가지 묻겠다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는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종이 위에 직업은 주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공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면서 그거 9과 친한 친구도 가족처럼 생각해요. 수지와 바바라는 길지 않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 흥미롭고 즐겁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마음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여러 가지 괴로웠던 일과 즐거웠던 일들이 고향에 돌아가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어제도 수지와 바바라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어제는 수지와 함께 하숙방을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부동산에 가서 아저씨한테 독방을 2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친구인데 한 방을 쓰지 않느냐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한 친구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방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더 중요 9과 연습 4번. 준서가, 너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피우지. 어제 철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담배를 피웠거든? 그랬더니 철수가 나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여기는 거야. 철수는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몰랐나 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술은 괜찮지만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대. 내 생각엔 여자, 남자의 차이가 아니라 담배는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처럼 그런 이유는 괜찮지만 철수처럼 여자니까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해. 그런데 지연아, 너는 왜 담배를 피우니? 답답하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 너도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운동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
문제 1. 철수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다른 여자는 괜찮지만 지연이는 안 된다. 2. 여자는 10과 백성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곤 했대요.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후에 처음 1세기 동안은 나라가 발전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배계급인 양반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조선 초에는 백성들 모두가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나 16세기 초부터 양반들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였다.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서 고향을 버리고 돌아다니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임꺽정이라는 의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준석 씨, 임꺽정이라는 조선시대의 의적에 대해서 아세요? (10과) 연습 4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후로 사는 것도 싫고 눈물만 나와요. 네, 먹는 것도 싫고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자다가도 자꾸 깨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곤 해요. 지금 혼자 사십니까? 애들 아버지 죽고는 딸들이 와 있었는데 이제 모두 돌아갔어요. 보통 그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럼 당분간 운전은 하지 마시고 뭔가 열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으세요. 운동도 좋고 또 외로우시면 개를 한 마리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고도 힘들면 이 약을 드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약을 먹는 것이 좋아요. 안 먹고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드세요. 많이 힘드시면 한 번에 2알씩 드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언제라도 힘들면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문제 1. 이 여자는 왜 의사를 찾아왔습니까? 1. 딸이 고통을 당해서. 2. 11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고등학생 가운데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고 한 달 평균 과외 비용은 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연구소가 서울의 고등학교 남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3학년 학생 가운데 49%, 2학년 학생 가운데 52.8%가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고등학생의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강남 지역 학생들은 69%가 과외를 받고 있으나 11과 연습 2번. 휴가 갈 때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쇼핑을 하러 온 손님 524명을 대상으로 휴가 계획에 대해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남자는 66%가 애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38%가 수면 도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자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돈 36%, (12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옛날 어느 산골에 우시네와 허시네가 살고 있었는데 두 집 모두 아들이 둘씩 있었다. 우시네와 허시네의 큰아들은 부채를 만들어 팔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우시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걱정에 언제나 한숨만 쉬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부채를 팔러 나간 큰아들이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을 것이고, 해가 나는 날에는 우산을 팔러 나간 작은아들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옆집 허시네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팔고 있는 작은아들이 신날 것이고, 해가 나는 날은 큰아들이 부채를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시네는 비가 오나 해가 나나 한박 웃음이 터지고, 우시네는 비가 와도 해가 나도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 (12과) 연습 4번. 여보세요? 신신백화점이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교 2학년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주차장 안내예요. 1시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근무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시간에 4,500원이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1시간에 4,000원이에요. 낮에 일이 더 많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건 가능해요. 그럼 이따 오후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 1. 이 백화점은 주차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문제 2. 밤에 일하는 것보다 낮에 일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문제 3. 이 학생은 오후에 백화점으로 갈 것이다. 문제 4. 이 학생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습 5의 1. 내 동생은 성격이 참 좋아요.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가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13과) 아빠가 밥을 해준다고 놀려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다. 나는 집에서 만화를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 부부와는 달리 내가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의 밥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래야,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보이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다 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박나래는요 아빠가 밥을 해준대요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나래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 나래야, 그건 친구들이 나래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뭐가 부러워요? 나래 친구들은 엄마만 음식을 챙겨주지만 나래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정말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할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자, 어서 손 씻고 저녁 먹자. 네, 아빠. (13과) 연습 4번. 오늘도 많이 늦었네. 응, 요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당신은 몇 시에 퇴근했어? 6시에 퇴근해서 곧장 집에 왔지 뭐.
집에 오자마자 아침 먹은 거 치우고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저녁 준비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 당신 결혼하기 전에는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바빠서 그렇잖아. 미안해. 당신은 모임도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아서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일은 모두 내가 맡아서 하는 셈이야. 대신 이번 토요일에는 꼭 도와줄게. 우리는 회사에 같이 들어갔지만 당신은 벌써 과장이 됐고 난 승진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 그냥 회사를 그만둘까? 무슨 소리야? 모두들 좋은 직장을 가진 당신을 부러워하는데. 요즘 난 오히려 집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14과 한국어 가르치는 데 더 몰두하게 돼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하지만 국어 선생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어 선생이란 말이 맞지요. 국어 선생님과 한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달라요? 우선 가르치는 대상부터 달라요. 국어 선생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한국어 선생은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요. 그렇군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말의 표현들을 저절로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쉬운 표현이라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말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한국어 선생의 임무예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개 뭐예요?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14과) 연습 5번. 파리 사람들이 아침에 뭘 먹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보시겠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곁에 파리 제과가 있으니까요. 연습 6번. 안녕하십니까? 정호의 음악실 김미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요. 30 15과 약도 좋지만 쉬는 게 제일이야. 인류에게 최악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의 감기가 조만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독일의 한 잡지 최신호에서 경고했다. 1918년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10억 명이 감기에 걸려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비슷한 위력을 가진 죽음의 감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그 잡지는 전하고 있다. 또 이 잡지는 1918년 감기 사망자 수가 1차 세계대전 희생자의 2배에 달한다고 하면서 중세의 대질병들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간을 사망케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 잡지는 죽음의 감기가 1890년, 1900년, 1957년, 1968년에도 지구를 습격, 수십만 명의 인명을 빼앗아갔다고 설명했다. 일단 죽음의 감기가 발생하면 불과 3주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예방주사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15과) 연습 7번. 안녕하십니까? 음악광장의 박세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휴일을 보내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푹 쉬는 것, 또는 뭔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보는 것. 그런데 이 2 방법 모두 오늘 같은 월요일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월요일을 힘들지 않게 만들 16과 미리 연락을 하면 달려가 발휘되겠습니다.
미리 외출 시간을 연락해주면 달려가 발휘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 광고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을 도와주는 한 자원봉사단체의 광고 문구이다. 순수한 시민단체인 이 모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혀 외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봉사받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봉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교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아침 학교 오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우겨우 버스에 오르는 걸 봤어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편하... 16과 연습 5번.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신체 장애인이 설악산 정상까지 혼자 힘으로 오르는 걸 보여줬는데 너도 혹시 봤니? 응, 나도 봤어.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들도 정상에 오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악산 정상에 도전한 그 용기와 끝까지 올라간 정신력이 놀랍기만 하더라. 그걸 보면서 생각했는데 자연의 장벽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극복할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17과 설날은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나 명절이 있고 그날에는 전통적인 풍속이나 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독특한 설날 풍속과 정월놀이가 있겠지요?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설날이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설날의 독특한 풍속과 정월놀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설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설날에 입는 새 옷을 말하지요. 맞아요. 어른들은 새로 지은 바지 저고리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었어요. 설날이 되면 누구나 다 설빔을 입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이들은 설빔을 입으려고 설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도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섣달 금음날 밤을 새우며 새 옷을 지으셨다고 해요. (17과) 연습 4의 1. 섣달 금음날 밤에 어머니들이 만드십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설날에 입는 옷입니다. 연습 4의 2. 설날 아침에 조상들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같이 지냅니다. 이것이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연습 4의 3. 어른들께 쇠배를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합니다. 연습 4의 4. 쇠배 온 사람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는 희망에 찬 말입니다. 쇠배한 후에 듣습니다. 연습 5번. 바바라 씨, 한국에서 새해를 맞게 되었군요. 그래요. 한국